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무기 금수라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당혹해하기는커녕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푸틴 정부가 반체제인자 알렉세이 나발리를 수감하고 반정부 시위를 진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은 러시아 정부가 나발리를 독살하려 시도했다면서 이는 화학무기로 인권을 탄압하려 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무기 금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국제무기 거래 제한 법령의 126조 1항에 러시아가 해당된다면서 앞으로는 러시아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거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대응했습니다. 러시아 역사상 미국 무기를 사용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싸우라고 스탈린에게 미국이 무기를 임대해 준 게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사진입니다. 소련 병사들이 미제 M4 시험원 전차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전차와 트럭 등을 소련에 리스 형태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1945년 8월 21일 종료됐습니다. 러시아 국제문제 전문가 안드레이 프롤로프는 미국의 제재 조치에 날카로운 이가 전혀 없어 러시아 방산업체에 전혀 위협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무기 체계는 독창적입니다. 미제 무기를 수입할 일도 없고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바이든 국무부의 허상입니다. 토니 블링컨이 왜 비웃음을 살만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국제문제 전문가는 없을 겁니다. 2020년 1월 초 미군의 드론 참수 공격으로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 술레이마니의 딸이 3월 3일 러시아 RT 방송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제가 3월 3일 바이든의 주류 매체 CBS가 미 중부군 사령부의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RT가 미국의 아픈 곳을 그대로 건드렸습니다. 술레이마니에 따른 미군들에게 왜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미국은 무슨 목적으로 파병을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ISIS를 만들어 놓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 무고한 군 병력을 파견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권력과 돈을 위해 없는 것을 만들어 군대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공관영 CCTV도 CBS 60 Minutes에 방송된 화면을 소개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공개한 것으로 2020년 1월 8일 이란이 긴급 소개한 미국의 이라크 알-아사드 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하는 장면입니다. CCTV는 당시 미군이 모두 무사하긴 했지만 100명 정도는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사 기밀까지 누설해가며 당시 상황의 세부 상황을 방송하도록 허가한 바이든 정권을 조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미국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 텍사스주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정확히는 마스크 의무 착용 방침을 해제했습니다. 개인 자유에 맡긴다는 겁니다. 론스타 스테이트 텍사스는 중공 바이러스를 구실로 주민들에게 제약을 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희생됐다면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를 100%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3일부터 모든 영업의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All businesses of any type are allowed to open 100%. Also, I am ending the statewide mask mandate. 텍사스 휴스턴 부근 해양 휴양지 갤브스톤은 중공 바이러스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해변의 바이크 렌터 샵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식당도 록다운 상황에서는 매상의 95%가 줄었지만 이제 천천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에 소셜 디스텐싱이나 매장 내 인원수 제한을 아직 지키는 영업장도 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자유의 공기에 다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락다운 해제에 다른 주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테이트 루입스 미시시피 주지사도 마스크 강제 착용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업장이 인원 제한 없이 문을 열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중공 바이러스 입원자 수나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고 백신도 신속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바이든이 국민들에게 자신들을 지킬 방법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네안데르탈 띵킹, 네안데르탈 유인원과 같은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할 국민들을 전응아 취급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미시시피는 참경군이 필요 없으며 중공 바이러스가 줄어드는 만큼 주민들은 스스로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경청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민을 믿어야지 그들을 모욕하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도 영업장의 인원 제한을 없앴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도 락다운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식당 내 취식을 허용했습니다. 시카고도 바와 레스토랑은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중공의 식량 안보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중공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식량입니다. 중공정부는 벌써 18년째 농업 관련 1호 문건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연속 9년째 이른바 삼농 문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삼농은 농민, 농촌, 농업입니다. 원래 원자보고가 고안한 용어입니다. 중국인들은 3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 농촌, 농업이 삼농이라는 걸 보면 별게 없습니다. 하나만 하자니 빈 껍데기 같고 두 개는 뭔가 허전하고 세 개를 맞춰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2020년 홍수 재해 타격이 큰 데다 전 세계적으로 물류가 멈췄습니다. 시진핑의 빈곤 타파가 농촌에 맞춰져 있다 보니 농업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2021년 특이한 점은 종자 산업을 언급한 것입니다. 2020년 12월 시진핑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종자 개발이 기술적 난관에 봉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의 반도체 칩이 중요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종자 무역협회의 2019년 수출입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중공은 종자 수입 대국이었습니다. 2019년의 경우 수입이 6만 6천 톤에 달하는 반면 수출은 2만 5천 톤에 불과했습니다. 서양 종자 의존도는 72%에 달했습니다. 3대 곡물에 해당하는 옥수수의 자급률은 가장 박약했습니다. 옥수수는 미국 아메리칸 뱅가드사 또는 독일 품종입니다.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작물 종자가 외국산입니다. 고추는 이스라엘, 해바라기씨, 유채씨는 러시아산이 절반이나 됩니다. 브로콜리는 95%를 일본에 의존합니다. 중공인의 필수 먹을거리인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4년 이전만 하더라도 중공 토종이 90%였지만 2007년에는 2%로 급감했습니다. 지금 식탁에 오르는 것들은 미국의 듀락, 덴마크의 랜드레이스, 영국의 요크셔 등이 주류입니다. 중공의 미식 베이징 카오야에 사용되는 오리 역시 놀랍게도 영국 종자입니다. 영국의 체리백이라는 회사가 50년대 중국의 것을 도입해 종자를 개량한 품종입니다. 채소와 곡류, 가축까지 중공이 보유한 종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중공이 타이완에 대해 과일로 통일 전선 전술 공작을 벌여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그러나 중공의 파인애플 금수 공세를 성공적으로 물리쳤습니다. 연산 42만 톤 가운데 중공이 매년 사가는 분량은 9% 정도인 4만 톤인데 전 국민이 단결에 파인애플 구매 운동을 벌인 결과였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목표 구매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국공합작으로 과일을 무기로 타이완을 협박한 건데 결국 반공 의식만 자극했습니다. 중공이 처음에 잘 해주다 결국 뒤통수를 치는 수법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양타오싸라는 세 글자로 요약됩니다. 이는 주가 조작 수법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양, 말 그대로 사업이 유망한 것처럼 부풀려 키우는 겁니다. 비즈니스로 치면 처음에 미끼로 큰 이익을 안겨주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타오, 한국어 발음으로는 상투적이라고 할 때 투자입니다. 주식으로 말하자면 개미 군단을 유혹하는 겁니다. 대중공 비즈니스로 치면 여기에 투자하라, 저기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올가미를 채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가 조작으로 보면 다 먹고 그대로 튀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고
개미들이 손해를 봅니다. 대중공 비즈니스에 대입하면 정치적으로 말을 안 들으면 해당 비즈니스를 압살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중공에 진출한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처음에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외자를 유치합니다. 그러다 몇 년은 비즈니스가 잘 되지만 중공의 입맛에 들지 않으면 갖은 규제를 가합니다. 결국 여기에 지치게 되면 투자한 자산을 포기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양, 타오, 싸, 이 공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해진 패턴입니다. 양, 타오, 싸는 중공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어느 정도 크도록 내버려뒀다가 때가 되면 제거하는 겁니다. 시진핑이 마윈의 알리바바를 손본 것 역시 양, 타오, 싸입니다. 파인애플에 대한 중공의 금수 조치와 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양어를 하는 타이완인들이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능성어와 갯방어를 양식하면 중공에서 구매해주겠다. 중공 서부 시장은 광활하다. 팔로는 널려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생산량을 늘렸는데 정치적 이유로 구매를 중단해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타이완의 시사평론가 판스핑 교수는 국공합작이 마잉주 시절부터 있어 왔다고 진단합니다. 마잉주는 평화통일, 양안 일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중공에 일단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때부터 관광객과 자본이 쇄도했습니다. 타이완의 최고급 유엔산 호텔에서는 중공 각 성지에 구매단이 몰려와 공금으로 타이완 정재계 인사들과 호화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마구 체결했습니다. MOU는 사기꾼들이 주로 치적용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MOU, 양해 각서는 앞으로 잘해보자는 의향서에 불과합니다. 계약서가 아닙니다. 일단 중공 자본이 어느 정도 몰려오면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은 이를 무기화합니다. 중공과 관계 설정을 잘못하면 경제가 파탄난다는 여론을 조성합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여야 하는데 반드시 정치적 저의가 있습니다. 2020년 타이완은 중공에 1,514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는데 이 가운데 64%는 하이테크 제품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미국이 중공에 팔지 않기 때문에 타이완이 아주 절실합니다. 대중공 수출 품목 가운데 농산품은 1.2%에 불과합니다. 파인애플로 타이완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인데 중공은 민심 교란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파인애플 금수 조치가 나온 뒤 타이완의 주식시장은 전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차잉원 정부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굳건합니다. 타이완이 초기에 철저한 방역으로 중공 바이러스에 흔들리지 않자 중공이 약이 오른 겁니다. 중공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의 2020년 경제 성장률은 4%에 달했습니다. 판스핑 교수는 만약 지난번 타이완 대선 때 차잉원이 아닌 국민당의 한고이가 당선됐더라면 타이완은 끝장났을 거라고 말합니다. 중공 바이러스가 만연했으면 TSMC 같은 주력 산업도 흔들려 경제 성장은 없었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